안녕하세요. 차례입니다. 영상을 어차피 찍을 거였는데 설문을 남겨봤어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해서 텔레그램 설문을 했고 뭐 아니오에 답을 해주신 분들도 꽤 있네요. 아니오라고 답해주신 분들도 어차피 영상 보실 거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주제를 보통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프리하게 제 생각을 녹여내는 영상을 항상 찍었는데 오늘은 저도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고 약간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만큼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자, 일단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대한 복귀를 하는 것도 좋고 제 인사이트를 그나마 녹였던 것들에 대한 복귀를 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첫 번째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의 하락률이 지금 비트코인보다 높다. 그리고 이 하락은 뭐 최근에 리도 관련된 뭐 SETH 그 STETH인가요? 잠깐 헷갈리네. 아무튼 네, STETH 맞죠? STETH. 이 리도 파이낸스의 어떤 디파이 자체의 불안감. 이제 과거에 루나 앵커 관련된 UST가 한번 터졌고 최근에 이더 관련해서도 리도 때문에 리도의 모델은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커브 그 디파이 중에 하나인 커브에서 리도 STTH의 그 패깅이 1, 리더와 STTH 한 개가 패깅이 돼야 되는데 패깅이 약간 깨지면서 불안감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20년 8월 17일 날에 아마 그런 거를 썼는데 제 텔레그램에 디파이 모델이 서프라임 모기지론인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 시장 자체가 기존의 금융시장보다 하루 24시간 열려 있고 금융시장은 일주일에 5일 동안 9시간씩 열려 있는 걸 가정하면 시장 속도 자체가 6배가 빠르니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질 때 8년이 걸렸고 결국 4배, 4배인가 6배인가 아무튼 빠른데 20년 8월 17일 그릴 거예요. 이 시장의 디파이 자체도 그때와 비슷하게 모기지론과 비슷하게 약간 파생과 파생을 엮어서 가기 때문에 터지면은 결국 그 피해는 이더리움이 가장 큰 디파이를 그 당시에 갖고 있었고 지금도 갖고 있는데 이더리움에게 하락을 유발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라는 글을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글 이후에 현재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더 들고요. 그리고 썼던 것 중에 뭐 아발란체나 루나나 솔라나가 이더와 BNB 같은 타 레이어 1보다 하락률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뭐 솔라나도 지금 7토막이 거의 난 시점이고 고점 대비 더 났네요. 한 8토막? 8토막이 난 시점이고 뭐 아발란체도 꽤나 하락률이 센 것을 보아하면 레이어 1 중에서 급격히 오른 애들은 결국 급격히 떨어지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 얘기는 잠깐 어쨌든 미뤄두고 비트 시황을 보고 갈게요. 원래 6월 달에 반등이 올 가능성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오면은 한 3만 8천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는 스탬프로 봤을 때 이 MA 7일선이 저항을 맞는 역할을 하락장에서는 했었어요. 월봉에서 이런 식으로 저항을 맞는 모양이죠. 그래서 반등을 이렇게 주면서 저항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반등은 일단 오지 않았고 옛날에 14년도에도 일단 MA 7일선이 월봉상 저항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하락장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일단 이번 달에 반등이 없었었기 때문에 월봉의 캔들상 4, 5, 6개월의 그 음봉이 나오면은 보통 저점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나올 때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빠르게 이 반등이 좀 크긴 했지만 결국 다시 재차 하락하면서 좀 빠르게 하락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생각보다 저점이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신뢰를 유일하게 거의 100%에 가깝게 신뢰하는 보조 지표 중 보조 지표 중이 아니죠. 보조 지표인 이 해시 리본 자체가 카피슐레이션 이 해시 리본이라는 걸 알고 싶으면 네이버에 이 해시 리본을 검색해 보세요. 해시 리본.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지표인지 나오는데 결국 쉽게 말하면 채굴자들이에요. 채굴자들이 비트를 팔 것인가 홀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어쨌든 해시 리본이 이 색칠이 되고 바이 사세요라고 하면은 그때 이후로 꽤나 큰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바이 이후에 많이 올랐고 뭐 이때도 바이 이후에 꾸준히 올랐고 뭐 하여튼 이런 건데 해시리본이 하락장에서는 보통 바이가 마지막에 이 카피슐레이션 항복 구간 나오고 그 다음 바이가 나오는데 현재 항복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당장이 저점은 아니지만 뭐 길게는 3달 안에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3달이냐? 이 기간들이 제일 길었던 기간이 3달이거든요.
그래서 3달 정도 남은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제 생각인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구간과 같이 바이가 뜨지 않고 재차 해시리본이 또 캐피슐레이션을 뜰 수도 있다. 정상화됐다가 이게 좀 무서운 거거든요. 이때 이 구간에서는 이제 더 오를 것처럼 했는데 바이가 뜨지 않음으로써 정상화되고 다시 떨어져서 이 구간이 바이예요. 그죠? 이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갭은 꽤나 크거든요. 6만 달러에서 3만 7천 달러니까.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현재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뭐 제가 1월 15일인가에 썼을 텐데 22년도 1월 15일 날 인플레이션으로 볼 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1978년도부터 80년도까지 있었던 제2 석유 파동과 비슷한 경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공급망 쇼크,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공급망 쇼크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금리 상황과 실업률 등등을 따졌을 때 그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크게 와닿을 만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예시를 들자면 노동력 자체의 인건비가 싼 국가들의 인건비를 이용해서 강대국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어, 뭐 생산 단가를 낮춤으로써 인건비를 줄여서 생산 단가를 낮춤으로써 물가도 안정화를 계속 시켜왔고 하지만 이제 인건비 자체도 올라갔고 실업률이 증가한 만큼 사실 사람이 적으니까 투입되는 금액은 커질 수도 있어요.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터져야 할 게 조금 터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자 다시 코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비트가 어쨌든 시장의 자금 유입과 자금의 이탈을 가장 먼저 체감하게 만들어주니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도 웬만하면 제가 확신이 들 때 항상 유튜브를 찍는 편인데 지금 확신은 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저희가 1970년, 78년부터 80년까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비트를 보기 전에 세 가지를 볼게요. IX 아시지? 나스닥을 일단 잠깐 볼게요. 이 월봉으로 볼게요. 옛날 거라서 월봉이 보기 좋을 겁니다. 자, 80년이 여기죠. 이제 80년 석유 파동 때부터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골드, 금을 볼게요. 금이 80년대 때 엄청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올랐는데 여기가 이제 1차 석유 파동 구간이라 1차 석유 파동 때부터 올라서 석유 파동 이후에 다시 금이 떨어졌다가 2차 석유 파동 직전부터 올라서 78년도부터 80년까지 엄청나게 올라요, 금이. 그리고 어제 그 뭐 생산 그 뭐냐 소비자 물가 지수 이후에 또 엄청 하루 만에 금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에는 금이 오른다는 거는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모른다면은 상식이니까 알고 계세요. 경제가 되게 안 좋을 때는 금이 오른다.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금처럼 될지 아니면 어 나스닥처럼 될지 이제 나스닥이 80년도부터 81년도까지 82년도까지 이제 계속 뭐 석유 파동 구간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좋진 않았거든요. 그닥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닷컴 버블 때 이후에 이제 잃어버린 나스닥의 15년.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회복할 때까지 15년이 걸렸는데 이때를 박스라고 보긴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런 구간을 박스라고 보았을 때 비트가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 경제 속에 박스권 횡보를 오랫동안 할지 아니면 금처럼 코로나 이후에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치고 나갔고 코로나 이후에도 치고 나간 것처럼 그리고 2000년대 닷컴 버블 이후에도 2008년도까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닷컴 버블 이후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80년대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반적인 경제의 어떤 지표들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모양 자체가 그렇다는 건데 투자 시장의 어떤 버블이 터진 관점으로 보면은 2000년대 닷컴 버블이 터진 거랑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터진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는 건데 2008년 금융위기도 이제 저거 여기다 세로로 해놓을게요. 2008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2000년대 닷컴 버블 터지고 회복하다가 다시 경제 위기가 와서 서프라임 모기지죠 이때가 이제 터지고 반등해서 다시 2000년대 닷컴 버블 복귀할 때까지 15년이 걸렸고 금은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꾸준히 상승했고 서프라임 터질 때 같이 터졌다가 누구보다 빠르게 상승했고 이런 모양인데, 문제는 비트코인은 이 두 가지를 경험을 하지 못한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가야 하는가는 이제 진짜 되게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나 암묵적으로 사회의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주식을 따라갈지 금을 따라갈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결정이 되고 나면 실제로 더 긴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저점 찍고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박스권을 그리는 것이고요. 제일 좋은 거는 금처럼 빠르게 반등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저는 그래도 코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후자에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힘든 와중에 현물로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비트랑 이더로 기부금을 받았던 사례도 있고, 제3세계나 아니면 개발도상국들이 지금 많이 비트코인을 국가 법정 화폐로 채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고요. 자, 다음. 수많은 알트코인이 지금 있죠. 여러분 보시지만 이 알트코인들 중에 나중에 어떤 산업이 잘 될 것 같냐라고 하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바이낸스 AMA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 산업과 SNS 산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웹3 하는데 웹3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정의된 게 아니니까 잠깐 생략하고, 그걸 생략하더라도 결국 게임 산업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첫 번째가 아니라 최근에 만난 제가 멘토로 삼는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온라인 게임 산업이 등장했고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흥행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도에 모바일 게임 산업이 등장했고, 또 한 번의 게임 산업 내에 게임 체인저가 돼서 새로운 게임 산업이 발전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던졌을 땐 그거였어요. 게임 산업이 존재했기 때문에 인터넷의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진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경제 위기 이후에 게임을 하는 잉여 시간이 늘어나서 게임을 하는 인구가 늘어났으며, 그 게임하는 인구 중에 상위 1%가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데 집념했다. 그 결과 새로운 게임 산업이 등장했고 발전을 했으며, 그 게임 산업을 접한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자체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실제로 한국에서 꽤나 큰 게임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으면서 실제로 게임 산업의 1세대로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에 좀 신뢰가 있었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마 온라인 게임 뭐 바람에나 이런 걸 접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성장을 해온 세대이기 때문에 더 크게 와닿았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블록체인 게임이 정답이고 P2E가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모바일 게임 이후에 새로운 게임 산업, 게임 인더스트리 내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당장 가시성으로 내가 보고 있고 나에게 느껴지는 것은 메타버스 기반의 게임이라든가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 어, 당장 새로운 게임 산업의 뭔가 열풍을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선 불러오고 있지 않지만 뭐 엑시 같은 거 보면은 동남아에서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미래에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한민국도 게임 강대국이고 게임 산업이 되게 크게 발전한 나라이지만 2000년대와 2010년도는 얘기가 다르지만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가 강대국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꼭 강대국이 게임 산업을 주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게임 산업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이런 테마를 가진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게임이 줄 수 있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임의 어떤 가치는 전 정신적 가치라고 봐요. 그 정신적 가치 안에 세부 사항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중에 즐거움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가장 많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신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물질을 사용해서 좋은 아이템, 더 센 캐릭터, 더 센 아이템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P2E 게임에서는 지속 가능한 정신적 가치의 즐거움을 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의 퀄리티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다 어쨌든 게임을 하다가 유저가 이탈했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게임 유저가 유입이 되는 특정 게임이 있진 않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지속되어져 오는 스타크래프트가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을 하다가 이제 망하진 않죠. 흥행을 하다가 좀 유저 수가 줄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도 흥행하고 있는 던전 앤 파이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요새 이제 20대, 10대들이 하고 있는, 30대까지도 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게임 산업에 이제 뭐라고 해야죠? 리더로 있는 것처럼 새로운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할 텐데 퀄리티적인 문제가 지금 존재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퀄리티가 해상도가 엄청 높고 그래픽이 좋고 막 액션이 빵빵 터지는 게임이 그렇다고 꼭 잘 될 필요는 없어요. 보면 옛날 메이플 스토리 시대 때 메이플 스토리는 계속 잘 나갔지만 아이온이 나왔다고 해서 아이온이 엄청나게 메이플 스토리 막 넘어설 만큼 RPG 게임에서의 1등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FPS 게임에서도 서든어택이 줄이던 시절에 서든어택보다 훨씬 더 액션도 좋고 해상도가 좋은 게임도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콜 오브 듀티 같은 게임을 해보면 실제로 모던 워페어 같은 거 해보면 진짜 해상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RTX 3080을 써야만 거의 막 해상도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그래픽의 그 능력을 가졌는데 콜 오브 듀티가 전 세계 FPS 게임의 1등은 아니거든요. 뭐 오버워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정한 수준 이상에서의 퀄리티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저는 대부분 게임들이 어쨌든 이더리움 기반으로 처음에 나올 거고 디파이도 그랬고 NFT도 그랬고 새로운 산업군에서의 시작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반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리고 엑시 같은 게 이미 나왔는데 기본적인 퀄리티를 사람들에게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더리움의 정말 궁극적인 2.0 이후에 블록 사이즈와 블록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레이어 2와 레이어 3, 4, 5의 개념이 이제 정립이 되면서 아무리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해도 수수료가 막 몇 원, 몇십 원 단위로밖에 나오지 않고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다면 그 네트워크 자체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게임의 그래픽과 그래픽 아니고 퀄리티적인 측면이 훨씬 증가할 수 있다. 그럼 그때 돼서 정말로 게임 산업이 마침 경제가 어려운 현재를 지나기 때문에 이 2.0이 이제 내년 이후잖아요. 사실 머지 업데이트는. 그래서 잘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자체의 어떤 속도나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된다면 그래서 저는 게임 산업이 잘 될 것 같다 블록체인 게임 산업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게임 산업과 SNS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페이스북 같은 이제 커뮤니티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 커뮤니티 안에 감성도 있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의 웹 세계에서는 내가 커뮤니티를 사용함에 따라 어떤 즐거움이라는 요소와 뭐 소통이나 아니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물질로 연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물질까지 내가 얻어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금전적인 요소이겠죠. 뭐 토큰이라든가 토큰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주어진다면 훨씬 더 어, 약간 수요가 생기는 새로운 SNS 개념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굉장히 빨랐고 제 말이 꼭 정답은 아닌데 정답인 것처럼 말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들을 때 거부감 있으시거나 하면은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만에 그래도 아는 내용, 최근에 만나서 들은 내용,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 이런 걸 좀 전달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나중에 제가 제 영상을 또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나중에 하고 싶어서 영상을 남깁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